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달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을 맡은 일본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핵 공격을 받은 나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핵군축,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3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일본의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안보리 주요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cannot over-exaggerate the gravity of this issue. And already they have conducted nuclear experiments, and also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the missiles. They are refining their technologies. 야마자키 대사는 이어 일본이 핵 공격을 받은 나라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only country which suffered the nuclear attack in the history, Japan is very keen to this issue. Our ultimate goal, is that we will lead to the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in order to do so, we always encourag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ide thought on this issue. 야마자키 대사는 그러면서 오는 18일 안보리에서 핵 군축과 비확산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함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My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in very close coordination. And we, happen to be in the Security Council for this year together. So we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the Korean delegation. And of course, we face a lot of difficult issues in the Security Council. Both our countries are really concerned with. 야마자키 대사는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상황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매일 가자지구에서 비극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일련의 폭력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됐고 매우 불행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또한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날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에 이탈리아 출신의 조 콜롬바노 조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바노 신임 조정관은 25년 이상 유엔 본부와 현장에서 국제관계 및 협상 분야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외교관이며 최근까지 중국 베이징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으로 근무했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은행, 유럽 부흥개발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BOA에 지난 2021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유엔 국제 직원들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했다면서 상주 조정관은 대부분의 유엔 팀들과 함께 태국 방콕에 있는 유엔 지역 본부에서 임시로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워싱턴을 방문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해거티 의원 대변인은 1일 BOA에 해거티 의원은 지난달 28일 의사당에서 조 장관을 만나 미한 동맹의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돼 영광이며 특히 미한 양국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점증하는 도전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외교와 경제, 기술, 안보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원 의원이자 전 주일 미국 대사로서 해거티 의원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한일 3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회담과 함께 해거티 의원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홀런 의원을 만났으며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과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김 공화당 의원도 만나 미한 동맹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수산물 공장의 북한 노동자 강제 노동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 시스코의 거래 중단 조치에 이어 미국 상원의원은 중국 수산물 공장에 투입된 북한 강제 노동은 현대판 노예 범죄라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미국 수입을 중단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수산물 공장에서 북한 강제 노동을 통해 가공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됐다는 의혹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루비오 의원은 지난달 29일 북한 강제 노동 동원 의혹을 받는 중국 수산물 공장에서 가공된 제품이 미국으로 유통됐다는 최근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공급망이 강제 노동으로 얼룩져 있는 한 미국 소비자들은 부지불식간에 범죄적인 현대판 노예제에 계속 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 아웃로오션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내 수산물 가공 중심지인 랴오닝성 둥강시와 단둥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3개의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가 2017년부터 미국으로 유통한 수산물은 1,000톤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추가 조사 및 취재 결과를 지난 25일 미국 잡지 뉴요커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 총 12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최대의 수산물 유통업체 중 한 곳인 트라이던트 시푸드 등 미국 업체들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업체들이 수입한 중국 수산물은 대형 식료품점인 월마트와 자이언트,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널드 등 주요 레스토랑 체인, 그리고 미군 기지와 공립학교 식당에 식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스코와 트라이던트 시푸드는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을 받는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스코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VOA에 올해 초 시스코는 공급업체들의 다른 하이칭 푸드와 연관된 모든 시설에서 우리의 제품 생산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VOA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은 관련 논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2017년에 제정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에 따라 북한 국적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 미사일의 부품 중 네덜란드 기업의 부품이 발견됐다는 영국 분쟁군비연구소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 부품 확보를 최대한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분쟁군비연구소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형 전자 부품은 네덜란드에서만 매년 수백억 개가 대량으로 판매되고 수많은 중개업체가 관여하는 만큼 불법 거래를 완전 차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네덜란드는 북한 등이 이 같은 부품을 구하는 것을 최대한 힘들게 만들고 용납할 수 없는 이 같은 행동에 대가를 부과하며 북한 등의 방위산업기지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는 지난 20일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 중 부품 290개를 직접 조사한 결과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 회사 제품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한 폴란드가 현재 북한 당국과 평양에서 기술적인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1일 4년째 비워둔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의 점검 계획에 대한 VOA의 질문에 폴란드는 2020년 이전 북한에 외교적으로 주재한 국가로서 주재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 북한에서 철수한 체코도 이날 VOA에 체코 외교관의 평양 복귀와 관련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대사관 재가동을 위한 조건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켄터키주에서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켄터키주 의회 공화당 소속 킴벌리 모저 하원 의원은 지난달 29일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굶주림과 박해에서 벗어나려는 북한 난민에 대한 연대 표명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이 결의안에는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미국 정부의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중국 정부를 규탄하고 행동 변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중국에 갇혀있는 수천 명의 탈북 난민들이 다른 곳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석방하라는 압력을 중국 정부에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미국 이민국에는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 절차가 신속하도록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가 납북자와 국군 포로 등의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최근 한국의 최성룡 전후 납북자 피해자 가족연합회 이사장이 한국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돼 있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억류자들이 확실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한국, 일본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들과 그 가족들이 재회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면서 가족들이 아무 답도 듣지 못하고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되며 많은 피해자들은 이미 고령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정부의 납북자와 국군 포로, 억류자들의 즉각적인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